많은 이들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시작을 꿈꿉니다. 더 이상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아도 되고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러한 꿈을 품은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바다, 푸른 숲, 여유로운 생활 누구나 한 번쯤 제주도에서 노년을 보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상상을 하곤 하죠.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선택한 낙원이 생각보다 큰 도전으로 다가왔고, 심지어는 삶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제주도로 떠난 이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본론 제주도에서의 은퇴 생활이 왜 무너졌을까? 사례 1. 경제적 부담의 늪에 빠지다. 김정수 가명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제주도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은퇴 전엔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연금뿐이었고 제주도에서의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농산물은 생각보다 비쌌고 외딴 곳에 살다 보니 차 유지비와 기름값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물가가 도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집값 상승으로 예전의 삶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관광지나 외곽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물가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분히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엔 소비 패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례 2. 외로움과 단절된 인간관계. 정미경 씨는 3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다가 제주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서로 친분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었고 외지에서 온 은퇴자는 이 커뮤니티에 쉽게 어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은 서울에 남아 있었고 친구들 역시 거리가 멀어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자연을 찾았지만 인간관계를 잃었다며 결국 제주도를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새로운 장소로 이주할 때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은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주 전에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3. 건강관리의 어려움. 이영호 가명씨는 제주도로 이사한 첫 해 자신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기와 건강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정밀 검진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훈 은퇴 후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멋진 풍경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제주도는 여전히 은퇴자들에게 꿈의 장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준비 없이 이주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는 경제적 안정성, 인간관계, 건강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적 준비 소득 감소에 대비해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 연결 새로운 지역에서도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지역 의료시설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며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 제주도에서의 삶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꿈 같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도전하면 낙원은 지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계획하세요. 여러분의 은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제주도에서 살아남기 전문가가 말하는 준비와 전략. 제주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은퇴 후의 낙원으로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퇴자들에게 제주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주도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연결,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안정 낙원이 아니라 경제적 함정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소득 감소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물가가 예상보다 높고 교통비와 생활 필수품 구매비가 서울보다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수입 대비 지출을 명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믿고 은퇴 생활을 시작하지만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예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으로 생활할 계획을 세운 경우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비 같은 추가 지출이 생기면 빠르게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팁: 2주 전에 제주도의 평균 생활비를 조사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임시 거주 형태로 지내며 비용을 경험해 보세요. 부수입 창출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농작물 재배나 민박 운영 등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이나 민박 사업은 초기 투자와 노동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소득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 일자리나 온라인 강의 같은 직업은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사회적 연결 외로움과 단절을 피하는 방법. 제주도에서의 외로움은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립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 연결되기. 제주도의 지역 공동체는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가 강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농업 동아리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민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관계 형성의 열쇠가 됩니다. 취미와 모임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좋은 사회적 연결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제주도는 사진 촬영, 등산, 자전거, 요가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 은퇴자는 제주도의 미술 동호회에 가입해 그림을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전시회를 열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활동적인 참여가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3. 건강관리 낙원을 지탱하는 가장 큰 축.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제주도는 자연이 풍부한 만큼 건강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의료 서비스의 한계와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건강 체크와 예방 관리. 제주도로 이주하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병원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알아두고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거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건강 유지하기. 제주의 자연환경은 걷기, 등산, 바다 수영 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유지한 덕분에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은퇴를 준비하며 꼭 기억해야 할 점.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제주도는 낭만적인 곳이지만 막연히 낙원을 기대하고
2주 하면 큰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제주도에서 직접 살아보며 그곳 생활이 자신에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2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는 계획에 달려 있다. 제주도로의 은퇴 생활은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를 동반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떠나는 것은 꿈꾸던 낙원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제주도에서의 삶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계획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꿈꾸던 삶을 이루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여전히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두근거리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이면서도 공감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도 한때는 은퇴가 마냥 달콤한 자유이자 제2의 인생일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 임원에서 노숙자로 전락한 58세 퇴직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어떻게 잘 나가던 임원이 캠핑카에서 1년이나 생활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연에 담긴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교훈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58세 그가 맞이한 갑작스러운 은퇴. 가상의 인물 김정민 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김정민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혜택도 많았고 자리에 대한 자부심도 컸죠. 사실 은퇴를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빨리 나가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선택하게 됐죠. 퇴직금이 꽤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놀다가 여행도 좀 다니고 나중에 무슨 사업이라도 해볼까? 이런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본인도 모르게 지출은 커지고 월급 없이 나가는 돈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1-1 캠핑카 생활의 시작. 김정민 씨가 가장 큰 착각을 했던 건 집을 담보 잡고 좀 더 큰 사업 자금을 만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퇴직금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는데 예상과 달리 매출이 바닥이었던 거죠. 기존 대출도 남아있던 터라 결국 핏더미 위에 앉게 되었고 가족과도 의견이 엇갈려 어쩔 수 없이 집을 처분하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거리가 곧 노숙 생활이라고들 하지만 김정민 씨는 그나마 여유가 남은 돈으로 중고 캠핑카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마치 임시 방편 같은 느낌이었죠. 집은 없지만 최소한 비바람은 막을 수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팍팍했습니다. 씻고 먹고 자는 모든 게 불편했죠. 이런 생활이 1년이나 이어지면서 김정민 씨는 자신이 노숙자나 다름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2. 은퇴 후 삶, 정말 준비가 필요할까?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노후 대비라고 하면 강 건너 불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기엔 이미 늦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사례를 공유해 볼게요. 각 사례는 조금씩 다른 직업과 상황이지만 결국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철저한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2-1 사례 A 조기 퇴직한 50대 교사. 교사로 25년을 재직했던 박모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안정적이었고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죠. 문제는 교사는 은퇴 이후 할 게 너무 많다며 미리 준비해둔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막상 매일 출근 안 해도 되니 처음엔 자유로운 기분에 들떴지만 몇 달 지나니 우울감이 찾아왔대요. 월급이 끊기는 순간 생활비 압박도 점점 커졌죠. 예적금 깨서 생활비로 쓰다가 나중에는 연금이 시작되기 전 몇 년 사이에
거의 모든 저축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교사 생활도 꽤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며 자책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E-2. 사례 B 장사가 잘 되던 60대 자영업자. 두 번째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던 윤모 씨 사례를 볼까요? 60대 초반까지는 수익이 상당히 좋았어요. 매달 나오는 매출이 있어 크게 걱정도 안 했고 노후 자금이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죠.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 미리 저축이나 투자할 필요 있을까?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주변 상권이 죽으면서 가게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제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며 불안을 느꼈지만 이미 늦었죠. 상가 권리금도 건지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도 없는 자영업자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연금 수령까지 남은 몇 년간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E-3. 사례 C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세 번째 사례는 1인 가구 형태로 살았던 50대 후반 이모 씨 이야기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지출은 어느 정도 컸지만 별다른 가족 부담은 없었죠. 그래도 혼자 사니까 돈을 많이 쓰진 않겠지 싶었지만 외식비며 각종 오락비, 혼자 사니 불편한 걸 해결하려고 쓰는 돈들이 쌓여서 꽤 컸다고 해요.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선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비가 부담됐고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았죠. 결국 모아둔 돈 없이 60세가 넘어가자 생활비와 월세 때문에 쫓기듯 지내야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커졌지만 이미 선택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고요. 3.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은퇴 후 삶이 한순간에 휘청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봤지만 늘 통장이 두둑해 보이던 사람도 퇴직 후 몇 달 만에 표정이 달라지곤 하더라고요. 아마 김정민 씨도 비슷했을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실제 현실을 맞닥뜨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재무 설계의 중요성. 퇴직 전에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소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해요. 은퇴 후에는 기존처럼 수익이 일정치 않을 수 있으니 현금 흐름 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 더 중요해지는 시기. 몸이 아프면 병원비, 간병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건강검진부터 체력 관리까지 미리미리 해야 하는 이유죠.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직장을 나와도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면 우울감이 심해져요. 취미생활이나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 일 찾기. 요즘은 506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미리 찾아보거나 퇴직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4. 김정민 씨의 충격에 1년이 남긴 메시지. 결국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던 김정민 씨도 준비가 없으면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명함과 직책이 사라지면 모두가 똑같이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거죠. 물론 누구나 캠핑카 생활을 하게 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5.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하나, 오늘 당장 가계부를 열어보기. 지금 내 재무 상태가 어떤지, 비상금은 있는지, 보험은 어떻게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정보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둘, 퇴직 후 시나리오 그려보기. 1년, 3년, 5년 뒤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어디서 수입이 들어올지,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같은 것들 말이죠. 셋, 건강검진 받고 생활습관 점검하기.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일도 하기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건강 상태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는 덤이고요. 넷, 인간관계의 폭 넓히기. 직장에만 갇혀 있지 말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내가 모르는 정보를 얻거나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기업 임원에서 노숙자로 58세 퇴직 후 캠핑카에서 보낸 충격의 1년이라는 이야기는 그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퇴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격차가 주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는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을 멋지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현실이 되려면 미리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걸 김정민 씨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나도 지금부터 준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극한 생존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도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기 내서 재무, 건강, 인간관계, 취미 등 모든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해보세요. 행복한 은퇴 생활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99%가 모르는 중산층의 착각. 월급 500이면 중산층? 대한민국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안락한 삶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월급 500만 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막상 현실은 만만치 않죠. 집값,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신경 쓰다 보면 이게 정말 중산층이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실행 과정은 쉽지 않아요. 오늘은 중산층이라 불리는 계층에 대한 착각,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어떤 위험 신호가 도사리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월 500만 원이라고 하면 왠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싶지만 이 돈 가지고 정말 노후가 보장될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난 중산층이잖아 라는 안심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물가가 치솟는 현 시점에서 노후를 생각하면 이 정도 소득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사례 마이너스 새로운 지출이 계속 생기는 김 씨의 이야기. 김 씨 가명은 50대 중반으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현재 월 5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 번 인사이동이 있어 가끔씩 급여 상승 효과도 누렸지만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 교육비가 확 뛰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니 최소 몇 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김 씨는 나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이지라는 생각으로 꽤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고 보니 남아있는 대출도 있고 자녀의 결혼 자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민되는 건 본인의 노후 자금이에요. 과거에는 월급 500 정도면 중산층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뛰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정도 소득만으로는 노후의 안정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 씨도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내가 생각했던 중산층은 사실상 빡빡하게 살아가는 상황이더라라고요. 이 두 번째 사례 마이너스 은퇴했더니 생활비 부담이 커진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가명은 60대 초반으로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소일거리로 주 3일 정도만 일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5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기에 스스로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큰 소비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식비나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적금도 조금씩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너무 빠듯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자잘한 지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값이라든지 한 번씩 병원에 가면 드는 검사비나 진료비, 또 친지 경조사에도 꾸준히 참석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출이 은퇴 후 오히려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작은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죠. 결국 박 씨는 월 500이면 중산층이라는 말에 스스로 속아온 게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그동안 월 500만 원을 벌던 시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생활비를 맞춰야 하죠. 문제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병원비 부담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3번째 사례 마이너스 투자, 실패로 불안해진 이 씨의 이야기. 이 씨가 겪는 40대 후반으로 현재 월 소득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조직 개편이나 구조 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여차하면 퇴직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몇 해 전부터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목돈 마련을 시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자산이 늘어난다, 평생 월급만으로 노후 대비하기 힘들다 같은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 이 씨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운이 좋을 때는 짭짤한 수익을 주지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씨가 자금을 넣어둔 종목이 하락세를 타면서 몇 달 만에 큰 폭의 손실을 입었어요. 결국 다시 적립식으로 코인을 사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서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이 씨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월 500 받으면 뭐하나.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본인은 그래도 명함 있는 직장인이니 중산층은 맞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구조조정이라는 불안 요소 앞에서 이 월급이 영 미덥지 않다는 거죠. 이 씨는 간신히 모은 퇴직금이나 적금 정도로는 은퇴 이후 3040년까지 버티기 벅찰 것 같아 하루하루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합니다. 자,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점이 있죠. 중산층이니까 걱정 없을 줄 알았다가 막상 은퇴를 앞두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니 불안이 엄습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집값과 교육비가 워낙 높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야 하게 됐습니다. 월 500만 원을 버는 시기도 결국 길지 않고 그나마도 현역 시절에 충분한 자산 형성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 교육비 마련하느라 빚을 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은퇴 후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를 미리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작게는 병원비부터 크게는 예기치 못한 수술비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어려워졌을 때 도와줘야 하는 상황 등 인생에서 변수가 워낙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월 500이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무책임한 낙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현재 월 소득 중에서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현역 시절부터 소비 패턴을 체크하고 은퇴 후에는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어떤 비용이 더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둘째, 국민연금 이외의 추가 연금 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금리나 배당 등이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안전하죠. 셋째, 주택 마련 여부도 중요하지만 내 집 마련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큰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을 지게 되면 정작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중산층이라는 단어에 스스로 갇히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는 중산층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막연히 내 삶을 낙관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고 개인의 상황도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 수 있거든요. 오히려 스스로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치밀하게 준비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중산층이라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김씨, 박씨, 이씨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 5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과 현실적인 제약을 절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 한 달, 두 달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은퇴 후에 살아야 할 세월은 훨씬 길고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여기에 더해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히 노후에도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심리적 공허감도 찾아옵니다. 소득도 줄었는데 인간관계까지 축소되면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우울감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재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은퇴 후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내 삶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중산층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종의 안전판처럼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 소득만 놓고 보면 그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월 500만 원, 600만 원, 혹은 700만 원을 벌어도 주거비, 교육비, 각종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중산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은퇴 후에는 소득이 한참 줄어드니 나중을 위해 뚜렷한 플랜이 없다면 걱정과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결국 핵심은 지금 내 형편과 수입이 어떻든 간에 은퇴 이후의 재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 요소를 미리 줄여놓고 실제로 필요한 지출 규모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중산층이든 아니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끝없이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은퇴 후 삶이 막막하다는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한 일상을 꿈꿉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다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다른 형태의 업무를 찾아 떠납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이제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그 사람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에서 일의 의미와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첫 번째 선택, 다시 일하는 이유. 사례 1. 전 삼성 부장,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이유. 전 삼성의 부장이었던 김 씨는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업무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늘 성취감과 경제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은퇴 후 삶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은 정말 두려웠어요. 갑자기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죠. 김 씨는 처음에는 그렇게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은퇴 후의 공백감을 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일을 다시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사무실에 나가거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거나.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느꼈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로 시작한 일에서 만족감을 찾았고 그것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례 2. 은퇴 후 창업에 도전한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평범한 일상보다는 도전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했어요. 이제까지는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커피숍을 열기로 결심하고 매일 아침 6시부터 매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업 초반에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새벽부터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도 두려웠고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죠. 하지만 내가 일하는 동안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내가 다시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나가고 싶었어요. 라며 창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례 3교사에서 대학 강사로 변신한 이 씨. 이 씨는 정년 퇴직 후 예상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나누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 준비를 하며 새벽부터 나가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편안하게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결국 저는 제게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이 씨는 강사로서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이 갖는 의미. 이들의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백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그런 공백감을 채우기 위해 다시 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 후에 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들은 모두 다른 일을 찾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 은퇴 후에도 활동적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다른 이유로 새롭게 일을 시작했지만 공통된 점은 삶의 의미와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노후만을 꿈꾸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5시 출근은 그들이 찾은 의미 있는 도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은퇴 준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1.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중요성.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사회적 연결망의 유지와 자아 실현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이러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지 못하면 공허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2. 직장 경험이 은퇴 후 성공적인 전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창업, 강의,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창업을 시작한 박 씨나 강사로 변신한 이 씨는 기존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며 개인적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넘어 자기 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추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 창업 및 재취업의 경제적 효과.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 창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창업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하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와 같은 은퇴 후 창업자는 사업을 통해 세금 납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또한 전직 부장인 김 씨처럼 재취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과 더불어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의존도를 줄이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활동을 선택하는 이유와 그 효과. 1. 은퇴 후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 은퇴 후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활동적인 일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후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연결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경우 창업을 통해 다시 일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고 동시에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자아 실현과 새로운 삶의 의미 찾기.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함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경험한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은 강사는 은퇴 후에 새롭게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동시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3. 경제적 자립 유지와 재정적 안정성 확보. 은퇴 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기존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의존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투자,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와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 은퇴는 삶의 한 단락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만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며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은퇴 후 창업이나 재취업은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와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충당을 넘어서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